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씨앗을 찾고 가꾸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이제 당연한 상식처럼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농심 투자 같은 건데 이게 주식 시장에서 뭔가 좀 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는.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주식시장에 어떤 투기적인 정서가 좀 이렇게 많이 있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제 기업의 성과를 이제 공유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아야만이 이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우리 이제 증권 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 기업인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증권 시장을 이렇게 통해서 한몫 챙기고자 하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이제 기업인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이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런 환경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그 이익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수급의 관점으로 이 시장이 많이 이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 자본시장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끌어가는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역할이기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지양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이제 공유해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벌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니까 계란은 확실한 바구니에 담아라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확실한 바구니에 담으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이제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확실한 것에 투자라는 말이죠. 결국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인들에게서 들은 이제 기동량으로 들은 기업이라든가 또 뭐 경제 TV에서 추천하는 기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물건을 이제 사서 이제 모아갑니다. 본인이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지, 뭐 본인이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을 할 때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은 있지만 이게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모르는 것 10개보다 아는 거 1개가 많다. 이래서 그 아는 기업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세네 개만 있으면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는 기업, 확실한 기업을 만약에 한 개 기업만 본인이 찾아서 뭐 1년에 한 종목만 사고 팔고 그다음에 또 몇 개월 뒤에 하나만 하는 거죠. 한 개만 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루하죠? 재미없죠? 적어도 뭐 그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 우리 증권 시장에 뭐 코넥스 포함해 가지고 한 2,400개 기업이 우리한테 이제 투자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 중에 나하고 이제 뭐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거나 인연이 있는 기업을 찾아서 적어도 뭐 한 20개 정도 이렇게 포토 정도는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을 뭐 평생 이렇게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이든 뭐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뭐 4, 5년 이게 좋다가 또 2, 3년, 3, 4년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그렇게 성장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를 하고 또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그 투자 주변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한 기업 아니면 2개 기업, 3개 기업만 이렇게 뭐 투자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0개 정도. 그 포토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투자자의 어떤 관점,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런 기업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포트에 두고 그 기업 내에서 이렇게 그 사고 팔고 하기를 반복을 하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말은 뭐 사실 대표님 책에도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사업 모델일까요?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 아니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재화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뭐 이렇게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용하고 이용해줄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경쟁사가 이제 갖지 못하는
이제 그 무언가를 이제 가진 회사라고 보죠. 그 무언가가 뭐겠어요? 네. 고객들이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어야 하고요. 네. 동일한 업종이라도 이제 사업 모델은 서로 다릅니다. 자기만의 어떤 역량을 잘 살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한 기업에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라고 하면 네. 그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이제 회사라는 이미지와 함께 소비자를 이제 자극하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폰의 그 디자인이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제 아이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러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브랜드를 사랑하죠. 예, 그렇죠. 그 저는 이제 이 차이가 좀 이제 뭘까 이렇게 볼 때 아이폰이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앱스토어를 이제 구축해 놓은 것도 막 그런 요인 중에 지금 하나라고 보고요. 뭐 이런 이제 첨단 그 IT 회사들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이제 철강 뭐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이제 그러한 고객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곳에 협상을 하지 않아도 이제 되니 이제 귀찮지도 않고 그래서 제품은 이제 싼데 귀찮지도 않으니 뭐 금상첨화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 회사가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네. 투자를 해놓으면 크게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을 워낙 잘 하시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스티브 잡스였던 거고 뭐 미국에 본다면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이조스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싫어하는 분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CEO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존경받고 훌륭한 성공한 CEO는 많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팬이 될 만큼 사랑하는 CEO는 딱히 저 안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좀 아쉽죠. 그쵸. 없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해외에 뭐 최근에 이제 못 나갔습니다만은 나가 보면은 한민족처럼 우수한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그 한류가 세상을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그만한 그 위상이 높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평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한국인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경제 대국 8이지 않습니까? 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그 경제 대국 8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경제 대국 8위는 그런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해왔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을 이렇게 충분히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됐든 뭐 중견 중소기업이 됐든 좀 이렇게 그 역할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 마케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있겠네요. 해외는 제가 알기로 그런 굉장히 자수성가하고 엄청난 CEO나 이런 분들이 그 TV라든가 이런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 TV에서 나와서 그런 거 토크쇼도 굉장히 좀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그 우리 사회가 좀 보다 희망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정말 이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사회 문화 자체가 부자 기업가들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예, 다 부자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뭐 기업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걸 내놓고 이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배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의 그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뭐 거의 30%에서 적게는 많게는 90, 70%까지 외국인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고쳐 나가야 될 텐데 우리 김 작가님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표님이 많은 얘기 해주셔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절대 또 빚내서는 하지 말라고 이전 책에도 있었는데 근데
대표님은 레버리지 사용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닌가요? 사용을 하죠. 이거 약간 앞과 뒤가 좀 다른 건데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어떤 돼요. 의미일까요? 네. 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감내할 수준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투자할 때 아는 범위 내에서 네. 투자라는 말과 이제 일맥상통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비율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스크가 천차만별이죠. 네. 뭐 또한 어느 시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냐에 따라서 네.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채권형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레버리지는 하나의 그 수익 창출 수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데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쓴다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변동성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시기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모두가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제 외치고 있을 때는 이미 고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는 안 되죠. 뭐 남들이 다들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또 뭐 이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질 때 정말 기업의 가치보다도 가격이 낮을 때 네. 뭐 레버리지를 이렇게 충분히 써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제 수익을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에 비하면 주식 투자하는데 그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의 네. 어떤 개인적인 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한도와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가 열풍일 때는 오히려 쓰면 오히려 사실 그때 더 쓰고 싶으실 거잖아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냥 공포일 또, 때는 예, 예. 오히려 안 하려고 할 예. 텐데 오히려 그 자기 마음과는 반대로 좀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저금리 시대 내 네. 저금리 시대의 그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레버리지도 이제 적절히 활용하면 네. 그 이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데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업까지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또 이 CEO가 누구인지 경영진의 자질을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데 자, 신뢰할 수 있는 경영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진짜 잘 알 수가 없죠. 간단한 거 배워야 되나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안다는 것은 네. 이게 겪어보지 않고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가 그걸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과. 열길 물속은 이제 우리가 알아도 네. 한길 이제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제 직원들에게 아니면 또 고객들에게 또 투자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인터뷰나 이제 과거의 어떤 그 행적을 보고 이제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면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기업가 정신과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책임감을 가진 어떤 경영진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뷰라든가 어떤 네. 과거의 어떤 행적 네. 아니면 또 직접 뭐 이렇게 내가 주주총회나 이쪽에 참석을 해서 네. 이제 대면을 해서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 네, 어느 느껴지는 정도 이렇게 것들이 좀 알 수가 있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런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사보든 인터뷰든 신문이든 주주총회든 뭐라도 해서 그걸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겠네요. 그렇죠. 책에 보니까 사실과 기대를 뭐 구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이고 요거 팁을 좀 하나 주신다면. 뭐 사실과 이제 네. 기대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네.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제 주가를 보고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기를 이제 염원을 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해놓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가치나 성과가 나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과 기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기업이 이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주가도 이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업은 보지 않고 네. 명목적으로 이제 주가에만 이렇게 또 뭐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자, 이걸 아마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 투자에서 불안은 단순히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자가 아니라 대리 경영이라고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투자는 투자일 뿐 자기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게 주주가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 사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는 뭐 결국은 이제 시세 차익과 네,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시세 차익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 뭐 회사가 무슨 일이라도 이제 벌였으면 이제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년 이제 호재를 기다리고 뭐 악재를 고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투자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기업은 뭐 고잉 컨선이라고 해서 계속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저 기업은 일시적으로 이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이제 조직체로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배당 수익에 집중하면 네. 뭐 투자자인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는 뭐 그 온전한 생명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뭐 나를 위해 일한다는 일꾼들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과를 내고 1년에 한 번씩 그 성과를 이제 공유를 해 주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으면 뭐 이 자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애정이 더 느껴지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라 잘하기보다는 네. 이제 사업을 한다. 그것도 뭐 돈 잘 버는 아주 능력 있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야 우리 뭐 잘 키워서 그 수익을 수익을 함께 세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이제 기업 분석하는 것을 좀 기업을 찾는 그런 부분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특히 잘 나가는 기업 지분을 제가 알기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들은 왜 한국 주식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네, 한 13개, 4개국 다녀봤습니다. 뭐 다녀보면 알겠지만 우리 네. 기업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한류 트렌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제 깜빡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독일이나 유럽, 미국 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네.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무시당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것이 이제 귀한지 모르고 이제 남의 떡만 쳐다보기 일수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서학개미들도 이제 많잖아요. 네. 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네. 뭐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뭐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잘 찾아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인정하고 투자해 주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절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는 우리의 인식도 이제 바꿔야 하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네. 우리도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투자를 하고 계신 거를 주변에서 처음 보는 사람도 대부분 아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또 주식을 성공을 하신 분이다 보니까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대표님한테 혹시나 뭐 마음속으로는 오늘 종목 하나 찍어주실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대표님이 그날 또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 찍어줄 수도 있다 만약에 친다면 이거 종목을 찍어주는 거를 사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거지. 그래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이제 투자자 모임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뭐 투자해 놓고 저만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저를 믿습니까? 저 믿지 마십시오. 제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오직 믿을 것은 기업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제 그들은 이미 이제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이는 이제 사업가이고
또 뭐 어떤 이는 또 뭐 장사꾼이고 네. 또 다른 어떤 이는 또 사기꾼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 혹은 철학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네. 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또 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된다. 자, 좋은 기업의 주가는 시간이 가면 반드시 상승한다. 우리가 믿을 것은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들이 흘리는 땀밖에 없다. 거기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합쳐지면서 기업은 성장한다. 주가에 눈과 귀가 있다는 말이 있다. 희한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인내하는 방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뭐 무엇보다도 네. 이제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네. 뭐 이렇게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투자를 이렇게 하나의 그 매매 게임으로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그 사업 이제 대리 경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 성향이 이제 절제력이나 네.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것은 이제 투자 철학이 이제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일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업에서는 이제 인내심이 상당히 이제 강한 경우가 많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투자만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투자는 지금 하나의 사업이고 이제 대리 경영한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투자 철학이 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진과 뭐 여러 가지 매출과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투자할 때 좀 그걸 인내할 수 있는, 내가 좀 애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그 방법도 하나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식이 혹시 무서우신가요? 무서울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 왜 무섭습니까?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주식이라는 거는 뭔가 공포, 패닉, 뭔가 무섭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의 무서움이 괜히 생긴 건, 그런 말이 괜히 생긴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주식의 무서움 뭐라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뭐 주식 투자를 무섭게 하니까 무서운 거죠. 사실 주식 투자만큼 쉬운 게 없어요. 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이렇게 네. 사용해서 욕심을 부리니 이제 다 잃을까봐 무섭고 네. 또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깜깜이 투자를 하니 네. 이 또한 무섭고, 가령 이제 어린아이가 그림말을 시작할 때 네. 분명히 이제 그것이 하나의 그 도전이고 처음엔 두려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 어른들은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일들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낭떠러지 건초를 걸으려고 하니 우리가 이제 무서운 것이죠. 주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있는 내가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생태계, 그 함정,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무섭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님은 지금 주식이 안 무서우신데 30대 초반, 중반, 후반에는 그때도 주식을 하고 계셨으니까 그때도 안 무서웠나요? 아니 그때는 뭐 이제 3대 초반이 아니라 증권회사에 있을 때잖아요. 네네네. 뭐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열심히 이제 사고 팔고 했죠. 네. 그때도 뭐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도 뭐 네. 이제 주식 투자는 기업의 어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바꾸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런 뭔가 실패했거나 주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분들이 사례는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대표님은 주식을 하신 지가 벌써 몇 수십 년이 되셨으니까 뭔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줄 만한 사례 좀 알고 계신 게 좀 하나 정도 있다면요. 뭐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네. 작년 3월 달부터 네. 10월 달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왔잖아요. 올랐죠. 지수가 뭐 거의 1,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벌었어야 될 텐데 그렇죠. 통계에 하면 60%가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남자 친구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다고 많았다고 그러는데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손해를 이제 많이 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빨리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먼저 앞으로 이렇게 그 올라갈 기업들 이런 부분들 남들이 이제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 기업을 네. 사서 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네. 그 좋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사고 이러면은 그냥 기분만 좋지 실제로 이렇게 구자에 뭐 돈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수가 뭐 1,5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그렇죠. 올랐으니까 웬만한 기업을 사놓으면 다 올랐을 텐데 저는 뭐 60%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그 통계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그 매매법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피터 린치의 그 마젤란 펀드를 이제 아시죠? 네. 과거 사례를 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13년간 운용하면서 연평균 뭐 한 29%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고객들 중 이제 50%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 이제 1억 원을 맡겼다고 그러면 13년 후에 네. 약 한 20억 이상의 어떤 자산이 되어 있을 텐데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펀드를 이제 가입했다, 해지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좋은 펀드가 빨리 나오기를 이제 고대를 하고 또 장기 투자 문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접 투자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우리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펀드 시장 규모도 200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업의 투자의 성과를 공유하는 액티브 펀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네. 이제 패시브 펀드가 많잖아요. 그렇죠. 액티브도 많이 사라졌죠. 기관들도 이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투자 문화가 바뀌어야 될 텐데 좀 정말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도 뭐 그 신형 마라톤 펀드라든가 한국 밸류 가치 펀드 이런 것들이 네. 있었거든요. 꾸준히 매년 공금리 이상의 뭐 한 서너 배 정도 해서 한 7, 8%, 뭐 10%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치 투자 펀드들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치. 바닥에 이제 다 뭐 결국 이제 투자한 고객들이 해지를 원하니까 뭐 팔 수밖에 없잖아요. 바닥을 만들고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이번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펀드도 우리 그 투자자들이 네. 그 펀드를 믿고 길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래도 이 업계에서 오래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치도 많이 있으니까 직접 투자를 하지만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직접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간접 투자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접 투자 시장의 그 펀드 매니저들도 뭔가 철학을 가지고 고지식하게 그걸 끌고 나가고 또 그걸 또 밀어주는 투자가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착이 안 돼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든 펀드든 그다음에 또 작년에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마젤란 펀드도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던 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매매에 큰 문제가 좀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뭐, 예, 주식을 뭐 이렇게 네. 사고 팔아야 네. 돈을 번다라는 이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주식 인터뷰 많이 하다 보면 네. 심리를 알아야 투자에 이긴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이 말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그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네. 저도 이제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증권사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과거의 어떤 거래량이나 뭐 주가 지표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네.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심리 기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종합예술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는 이제 크게 이제 기업과 뭐 주가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이 둘을 모두 알아야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떤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냐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 그 주가가 이제 뭐 저평가 되냐 고평가 되어 있냐 이것도 판단할 줄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또 주가를 형성하는 요소가 이제 워낙에 다양하고 그렇게 만드는 걸 결국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대중의 심리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그 인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한탕의 어떤 그 이렇게 매매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휴증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참 시장이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사실 이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심리가 사실 안 무너지기가 저는 오히려 더 힘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럴 때마다 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생각을 많이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본,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결국 뭐 공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네. 책 같은 걸 이렇게 보고 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정말 뭐 저도 제 책을 이렇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그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을 보고 네. 감사의 네. 글을 정말 보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책을 이제 6권을 썼습니다만은 그 2010년도에 쓴 그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예, 이거네요. 그거 네. 개정판이 이제 보강판이 나왔는데 네. 그 마음을 잡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책이 저는 제일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네.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하고 이제 투자가 뭔지 그 본질을 대해서 그 사고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표님이 추구하신 요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와 이제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 있는데 원래 이 숫자 3이 완벽하기 때문에 대표님 책 외에 한 권 정도만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책 한 권 정도 있다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예,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의 어떤 투자 철학 생각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뭐 돈의 관리가 있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인내해야 되고 네. 이제 행운이 따라야 된다. 네. 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신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심리를 알아야 투자 이긴다라는 말만큼 많이 들은 문장입니다. 예, 예. 주식 투자는 감으로 하는 거다. 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실제로 현업의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분들도 뭐 그 말에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는 편이던데 왠지 대표님은 살짝 공감을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좀 공감하지 않죠. 어떻게 감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감이라는 게 네네. 수많은 어떤 경험과 이제 체험에서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책 보면 네. 이게 알거든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뭐 기업을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뭐 재무제표 보고 뭐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체질이나 성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뭐 쭉 이렇게 한눈에 훑어보면 아, 이 기업이 될 수 있겠다,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보이겠죠. 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한 여인이 이제 파리의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그 피카소를 보고 피카소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죠. 자신의 이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달라. 부탁을 했고 또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는 이제 몇 분 안에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스케치해 준 다음에 50만 프랑을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여자가 놀라가지고 아니 스님 그림을 그리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이게 그렸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좀 부당한 요구 같다. 네, 돈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카소가 천만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그리는데 네. 그리는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의 아, 그쵸.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경험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통찰력 해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야, 이 감으로 주식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감으로 주식 투자하다가는 망합니다. 그 감이 조금 단어는 똑같은데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감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얘기하면 이제 통찰력, 이제 해안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래 투자하고 이제 관찰하다 보면 네. 우리가 보는 모든 일상들이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꼭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정도만 좀 주식 최고수님께서 그 약간 좀 대표님이 보면 그 무림에 보면 그 무당파 무당파의 그 장로님들 있잖아 최고 장로 그런 분이 떠오르는데 뭐 그거는 주식 투자가 뭔지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공식도 모르면서 아무거나 잡을 찍어대면 맞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 투자의 본질은 네. 기업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요? 기업과 시간. 기업은 알겠는데 시간은 어떤 의미죠? 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루아침에 돈을 벌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3, 4년, 4, 5년, 10년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 이상의 시간을 이 할애해줘야, 기다려줘야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 시간을 인내하려면 역으로 또 그 앞에 있는 기업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을 알고 그 기업과 음. 동행하고 소통하다 보면 네. 정말 그 시간이 즐겁겠죠. 즐겁고 정말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 놓고 주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투자해 놓고 보면 내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기업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그 내외 현상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거든요.